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3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식품기사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식품 위생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식품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 자, 이렇게 씁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네, 이런 아크릴아마이드에 의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요. 자, 일단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어떤 기작으로 해서 만들어지나요?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탄수화물 식품, 이거를 고온으로 가열 조리했을 때, 자, 이럴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고온 가열을 일단 피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번을 보니까 튀김의 온도는 160도 이상으로, 그리고 오븐의 경우는 200도 이상으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고온으로 가열 조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얘를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자는 8도 이상의 음지에서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네,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빵이나 시리얼 등의 공유 제품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리하고, 그러니까 갈변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뭐 카라멜라 반응, 마이야르 반응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이런 거는 고온 가열 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조건을 피하면은 그만큼 아크릴아마이드가 덜 생성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리 후에는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제거한다. 일단은 마이야르 반응이라든가 캐러멜라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아크릴아마이드가 잔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생감자를 튀길 경우, 일단 튀김 요리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튀긴다. 물과 식초의 혼합물로 한 15분간 침지를 해놓으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다른 그 질소 화합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틀린 거 골랐으니까 바로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 해설을 간단히 보자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굽거나 튀기는 등의 고온 가열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아플라톡신은 무엇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인가? 자, 이거는 굳이 미생물 이름을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플라톡신, 그러니까 거의 뭐 플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감으로 찍어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굳이 미생물 이름을 외우지 않더라도 정답을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에서 아플라톡신이 워낙 자주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균종들은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자, 한번 어떤 녀석들인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스파질러스 오리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황국균으로 알고 있는 애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 된장이라든가 다른 장류를 발효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곰팡이요. 아스파질러스 플라버스, 아플라톡신 생성 그런 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질러스 니거, 이거는 흑국균이다. 흑국균이고 주로 구연산 생성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질러스 글라우커스, 자, 얘는 부패에 관여한다. 부패, 변패, 하여튼간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그런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짚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파질러스 속에 뭐 자주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네, 다음 중에 내분비 장애 물질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일단 뭐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에스터, 그리고 리시닌, PCB 뭐 등등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물에 안 녹는 그런 고분자 물질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요 리시닌은요, 내분비 장애 물질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리신이라는 물질하고 또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리신의 경우는 단백질이고요.
리신닌의 경우는 알칼로이드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개는 일단은 같은 이름을 공유해요. 리신, 리시닌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자 아무래도 독소의 출처도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식물에서 볼 수 있냐? 바로 피마자라는 식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마자에 함유된 독성 알칼로이드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독으로 작용을 하고요. 뭐 구역질, 경련, 혈압 강화 등을 유발하는 그런 독소예요. 자, 식물독으로 식물성, 자연독 식중독을 그렇게 유발하긴 하지만 근데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유화제로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골라봐라 했는데 일단 유화제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 조건은 뭘까요? 친수성기하고 소수성기를 한 문장에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걸러낼 수 있는 것부터 일단 걸러내 볼게요. 자, 일단은 구연산. 자, 구연산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쪽에 OH, 이쪽에 O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구연산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요. 죄다 COH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 OH도 하나 있고. 자, 그러니까 얘는 친수성이겠어요? 소수성이겠어요? 당연히 얘는 친수성만 있어요. 소수성 작용기는 잘 보이지 않네요. 뭐 여기 탄소 사슬이 있긴 한데 잘 노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아니다. 그 다음에 아질산 나트륨 한번 볼게요. 자, 아질산 나트륨의 경우는 일단은 요게 아질산 이온이고 요게 나트륨 이온이에요. 딱 봐도 고분자의 느낌은 없죠.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자, 글리세린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OH, OH, OH. 근데 여기다가 뭐가 있다고요?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지방산은 편의상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산. 그리고 또 얘네 두 개를 합쳐버리면 자,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요거는 딱 봐도 알킬기죠? 탄소사슬 아주 길게 늘어져 있는 거. 대표적인 소수성 작용기입니다. 근데 요 OH는 뭐예요? 얘는 친수성 작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자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도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카린 같은 경우는요. 구조를 굳이 그리진 않겠는데 얘는 감미료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감미료예요. 뭐 신화당, 유슈가 등등으로 알려진 그런 감미료인데 자, 일단은 워낙 이런 사카린이라는 게 많이 눈에 익었으면은 이거를 유화제로 고를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걸러내고 그 다음에 요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유화제에 대해서는 식품 첨가물 공전을 보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화합물을 보고 분자라든가 이온의 그 구성을 살펴본 다음에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식품위생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식품화학의 부분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식품화학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구연산은 산도 조절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와 보존료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는 유화제지만 그리고 또 껌 기초제로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카린 나트륨은 감미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5번째 문제. 10kg 이하의 방사선 조사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했는데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거대 분자 영양물질은 비교적 안정하다. 네, 일단은 안정하죠. 가열에 비해서 안정합니다.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확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자를 막 파괴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무기질 변화가 많다. 자, 이 정도 되면요, 거의 핵융합이라든가 핵분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예 식품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해당 사항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식품의 관능적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아, 근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거대 분자 영양물질은 안정하다면서요. 관능적 품질에 만약 이게 변하면은 관능적 품질에 영향을 주겠죠? 얘도 당연히 아니겠다. 자, 그리고 모든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킨다. 자, 마법의 단어예요. 자, 완전히, 모든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믿고 걸러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정답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멸균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을 추구하긴 하지만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탈락시켜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